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 오늘의 ADR 지표 점검하고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강한 상승세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오늘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뭐 다우는 괜찮았지만 나스닥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을 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에 상승의 그 기운이 워낙 강해서 이번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뭐 그냥 강보합, 약보합 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쳤죠. 오늘 보시면은 우선 그 외국인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외국인의 수급을 좀 잘 봐야 된다.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급을 펼치는지,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역시 현물에서도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또 선물에서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의 의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약보합이었고 코스닥은 강보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ADR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우선 ADR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 ADR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오늘 ADR 지표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18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5 정도 ADR 지표를 보였죠. ADR 지표라고 하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100은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같을 때 ADR 지표는 100을 가리킵니다. 그보다 오르는 종목의 수가 더 많으면 100보다 더 높아질 거고요. 내리는 종목 수가 더 많으면은 100보다 낮아지는 그게 이제 ADR 지표거든요. 그래서 ADR 지표를 이제 평균을 내서 그 평균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장세의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가 ADR 지표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양대 지수 모두 100 이상의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564 종목이 294 종목이 내리는 거에 대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729 종목이 오르면서 하락한 572 종목보다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ADR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의 그 캔들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에너지 차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점을 더 부여해서 8점, 쉽게 말해서 주식 비중을 한 80%,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도 괜찮겠다. 뭐 이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날 금요일 대비 1점이 더 올라서 코스닥도 8점을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그래서 주식 비중을 80%, 현금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도 무난하겠다.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대형 종목 위주로 오늘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소형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특히 코스닥은 뭐 강한 어떤 추세를 만들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코스피는 뭐 대형주들이 내리니까 당연히 지수도 같이 내렸다. 물론 뭐 약보합 정도의 그런 수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내린 건 내린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내일장을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DR 지표를 보시면은 우선 단기적인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정도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저점 박스를 확인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구간까지, 물론 이제 이 박스를 여기다 그리면은 지난번 고점을 여기다 그리면 뭐 거의 이제 하루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뭐 어떤 여력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내일 내리더라도 큰 폭의 종목 수의 하락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ADR 지표는 평균이기 때문에 또 계속 그 관성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이제 거의 상단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박스권 상단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시 뭐 떨어지더라도 뭐 전혀 이상치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어떤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33일 이동평균을 이용한 것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변동, 특이한 사항은 찾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 또한 이렇게 이제 박스를 놓고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중심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 박스권이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중간 부분을 돌파하고 상승 부분을 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룸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그런 추세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참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HTS상에서 제공하는 21이동 평균선으로 한번 본다면은요, 지금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좀 하락하다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영향으로 ADR 지표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추세단 상단을 돌파해서 추세를 돌려야만 우리가 좀 느끼는 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도 뭐 그렇게 다른 모습은 아닌데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단을 통과하는 추세의 하락 추세의 상단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이런 조정세가 좀 진정이 되고 좀 이렇게 반등하는 턴어라운하는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단 상단,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추세단 상단에 거의 근접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하락을 막고 추세를 계속 하락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특별히 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모니터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DR 지표를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한번 볼 텐데요. 포스코 엠텍은 뭐 어제 제가 그 종목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비철금속 중에 알루미늄의 그 테마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그 테마군에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가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제가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전부 다 깔아놓고 캔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일명 이 차트를 에너지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트와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트들을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를 만들고 있는지를, 또 얘들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서로 형성을 추세를 만드는 추세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인데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이 K값,
네, 빨간 선이 K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D 값인데요. 사실은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과 D 값이라고 하는 값의 관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이 D 값이 이 K 값의 평균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냥 뭐 그 정도 선으로 이해하시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K 값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그죠? 평균이 이제 깎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인 D 값이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거고요. K 값이 D 값을 돌파하고 골든을 내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이 D 값은 K 값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 이게 평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 값과 D 값의 위치를 놓고 K 값이 위에 있으면 저는 그냥 골든의 자리다 또는 뭐 정배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반대일 경우 K 값이 D 값보다 밑에 있을 경우에는 역배열 또는 제가 그냥 데드다,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제 상승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 라인 여기가 50인데요. 50이고 스토캐스틱은 가장 맥시멈이 100이고요. 가장 미니멈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율에 해당하는 건데요. 0에서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폭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구나. 지금 현재 같으면 65.09니까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죠. 50과 100 사이, 그러니까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50 밑에 있으면은 조금 에너지가 약한 그런 모습이고 50 위에 있다면 조금 에너지가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65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또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점선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파란색 점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수치 값을 다르게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70을 중요하게 보고요. 밑에는 30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이 K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과매수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침체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과열됐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 70과 30을 사용하지 않고요. 물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또 월간 연간은 내가 70, 30을 쓰는데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조금 약간 수정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기준선을 5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67로 보고요. 밑에를 33으로 놓고 세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고요. 약간 제가 이 설정값을 바꾼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제 기준에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제 기준을 바꾼 것 뿐이지 이 자체가 뭐 30이냐 33이냐 이게 정말 크게 중요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너무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들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지지선이 뭐 80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90도 그어놓고 밑에도 20, 또 15, 10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준선을 확인하는 걸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또 아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과매도 구간에서 침체 구간에서 또 거기에서도 좀 등급을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일단 이 포스코 엠텍 종목을 보면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데드가 나지 않았죠. 그죠? 물론 K값은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골든 자리를 내고 있고 50보다 훨씬 높은 거의 뭐 70 부근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간도 같이 그 힘이 좀 밀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값이 D값을 훼손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역별이 되거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이런 구간을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월간과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추세를 가르쳐 주죠. 그동안 열심히 잘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은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어떤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하면은 포스코 엠텍의 일간 차트입니다. 제가 일간 차트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레벨단이죠. 일단 포스코 엠텍은 좀 강한 레벨단이 형성이 됐었고요. 이 강한 레벨단이 너무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 레벨단의 중심부를 나눠서 상단을 사용하든 하단을 사용하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게 되면 만약에 고점에서 물량을 사 모았다면 지지점인 밑에 그 레벨단 하단까지 갔을 때는 상당히 그 손해율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럴 때는 반으로 나눠서 다시 조그만 레벨단을 만들게 되고 그 레벨단을 3분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3등분하게 되고 3층, 2층, 1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쯤일까를 판단해 가면서 이제 물량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전략을 세우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큰 레벨단의 중앙 부분에 있죠. 중앙 부분에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상단 부분으로 지금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가 연속 두 방이 나오고 크게 조정을 받고 있던 이런 터기 때문에 잘못 진입하면은 그 폭이 하락의 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지지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요. 물량을 진입해서 만약에 이 지지선인 9,300원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빨리 손절을 틀고 나와서 그 다음 밑에서 새로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괜찮겠지만 현재로서는 워낙에 그 폭이 클 경우에는 좀 타이트한 손절선을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300원 단 정도를 이제 정확한 금액은 9,360원인데요. 9,300원 단을 중심으로 해서 손절선으로 잡고요. 신규 대응하면서 물량을 매집해가고 또 다음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도 좋겠다. 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했고요. 네, 비천금속, 알루미늄 그런 테마에 잡혀 있고 또 지금 약간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또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남북 경협 그 중에서 이제 광물 자원 개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테마 업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의 그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가시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 테마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텀타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영상에 3월 9일 영상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레벨단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레벨단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죠. 하늘색이죠. 네, 이 말은 직전에 레벨이 레벨 다운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레벨 다운의 기운을 겪었고요. 그 레벨 다운이 이제 중지되고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지금 쭉 이어가다가 그 레벨 단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레벨업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이르고요. 현재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마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 레벨 그 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한번 잘 살펴보고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매물을 뭐 직접 매매한다든지 추매한다든지 신규로 진입한다기보다는 있으신 분들이 이제 위주로 조금 관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상당히 좋은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지부진했던 월간의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제 골든이 곧 날려고 하는 자리도 만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 이래서 한국조선해양이 만약에 레벨업이 돼버리면 아마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계속 한 70 이상의 이 단에서 계속 놀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쭉 행보 장세를 보면서 가면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80, 뭐 90 이런 식으로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계속 고가놀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레벨업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건데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레벨업을 실패를 하고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 꺾이면서 다시 이 레벨단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는 신규 또는 비중 확대의 전략으로 전환을 해도 가능한 자리다. 왜냐하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물량을 지금 어느 정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아지고 그냥 확 올라가 버려서 아직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막 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한번 보이면서 또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있는 물량으로 계속 달려도 뭐 그것도 땡큐인 거고요.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이상하게 느끼거나 뭐 안 좋게 느낄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 여행 레저 섹터에 들어가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제가 3월 3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한번 점검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3월 3일 때 물량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신규로 진입해도 과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조정 구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이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좋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일단 추매를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일간이 스토캐스틱이 떨어질 때 쉽게 말해서 눌림목으로 판단하고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골드는 유지해줘야 되는 상황이 가야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데드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이 주가는 조금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갑자기 이렇게 데드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데드가 나서 이렇게 밑으로 밀린다면 이렇게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물량을 더 매집하는 행위는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좀 위험해지죠.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참 좋은 여행 오늘 강한 시세를 조금 내줬죠. 뭐 그렇게 강한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조금 강한 에너지를 뽑아내 주니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법 만약에 며칠 동안 올라가서 지난번 고점, 스토캐스틱 상의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재차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참 좋은 여행을 물량을 더 신규로 더 매집 들어간다든지 또는 있으신 분들이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을 가져와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아직 지금 골든을 내지 못하고 있죠. 이게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골든이 날 거고 조금 올라가 준다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날 거고 그때 재조정이 나올 때 진입한다. 자, 주가를 종목을 매매할 때요. 보통 음봉에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하세요? 양봉에 많이 매매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양봉, 음봉 상관없이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대개의 경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양봉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음봉에서 보통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양봉, 음봉 이런 답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워낙 논쟁거리가 되고 서로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드린다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 매매는 음봉에서 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을 양봉일 때 팔아버리면 잘못하면 내가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고 나와버리는데 계속 가버리면 내가 다시 재진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포지션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포지션을 잃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봉일 때는 가급적 팔지를 않고요. 어느 정도 음봉이 발생해서 추세가 하락하는 어떤 분위기가 포착될 때 그때 음봉 때 물량을 익절하게 됩니다. 익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주로 음봉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매집 구간에 있을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양봉보다는 음봉에 주로 매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봉에서 매집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 종목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 쉽게 말해서 일간 스톡캐스틱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전혀 턴어라운을 못하는 이 좋은 샘플이래요. 좋은 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양봉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주로 손절이 나가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충분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정말 강하게 팡팡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의 스토캐스틱이 전혀 돌아 나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일단 이 추세가 지금 안 돌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봉에서 손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뭐 70, 80% 이상은 음봉에서 주로 저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떨어질 때는 물량을 확보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나서 하락하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조금 쉬면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의 상승을 한번 지켜보고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승할 때 이렇게 또 턴어라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강한 에너지 값이 밑에 있는 주간의 스토캐스틱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감에도 주간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주부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합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하면 이게 더 올라간다면 골든을 기대해 볼 거고요. 골든 이상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때 떨어질 때 오히려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참전 여행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자,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아주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턴어라운 하는 모습을 이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턴어라운 하는 모습을 이쁘게 보여줬는데 반대로 밑에 보면은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지금 한참 많이 빠졌죠. 물론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렇게 중지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위치를 보시면 지금 거의 80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기어준다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아마 50 이상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높은 위치, 70 이상의 에너지값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어져 가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주간에 나가는 스토캐스틱도 어느 정도 안정권인 5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간이 떨어져 내려올 때는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비중도 늘리고 심지어는 신규 접근도 가능한 그런 자리까지 에너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뭐 월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주간이 좋으면 월간은 잠깐 보류를 해놔도 된다. 그 월간은 주간이 떨어질 때 월간을 보는 거지 주간이 올라갈 때는 일단 월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떨어질 때 보는 게 이 월간이고 떨어질 때 보는 게 그 밑에 있는 연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간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연간은 뭐 물론 하락세를 분명히 보여요. 그죠? 이런 상승의 모습에서 여기를 변곡점으로 분명히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간 같은 것은 워낙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도 이만큼의 이격을 갖고 있고 강한 골든의 자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월간이 다시 돌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그리고 이걸 한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건 50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과매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기아차의 그 가격은 좀 강한 시세를 또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구간입니다. 그죠? 주간도 떨어지고 월간도 떨어진 상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일간의 힘을 그대로 잘 전달받아서 주간이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아차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사이클 정도 다시 하락 파동 나오고 다시 상승 파동 나올 때까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잘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볼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를 보면 레벨업 과정입니다. 그죠?
네,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무조건 홀드하시고요. 또 뭐 신규를 접근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또 비중을 확대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레벨업 구간입니다. 레벨업 구간은 무조건 홀드하는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혹시 레벨업에서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모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내일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면 고가를 또 높게 만든다면 또 이 레벨 단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본다면 이 88,800원 단이 지금 이 3등분 분할선의 3층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을 돌파하고 하향 돌파한다면 이제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매매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물량을 사 모으고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부 부분 익절을 하셔도 되는 자리다. 네, 부분 익절을 하실 수 있는 자리고 또 신규로 진입한다든지 아직 내가 충분한 양을 모으지 못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레벨업 구간은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매매를 하실 필요 없이 관망만 하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뭐나뭐나 스토캐스틱은 뭐 계속 좋은 에너지 값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망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항공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일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간 차트를 보시면 이게 레벨단입니다. 지금 제주항공의 레벨단. 뭐 전체 레벨단이 이렇게 큰 레벨단인데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중간을 사용하는 거죠. 현재 보시면은 레벨단 3층 상단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층, 2층, 1층인데 돌파 시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레벨업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시도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일정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정도, 이 레벨 3층 단에서 7% 정도 이상을 상승해야 레벨업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세가 팡팡팡 날 확률이 많은데 지금 이상하게 계속 그 벽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 하다가 살짝 그 레벨 단 상승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재차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두 번째 도전이죠. 사실은 세 번째 도전이에요. 여기 한번 도전을 했고 두 번째 도전,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하는데요. 이게 너무 도전을 했는데도 레벨업을 못하면은 결국 힘에 지쳐서 꺾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업종 테마군이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스토캐스틱도 거의 70 이상에서 계속 상승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간 파동에서 좀 강한 레벨업 구간까지 진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간 에너지 값도 여기에 있는 50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그죠? 계속 고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값이 주간에 잘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레벨업 시도하는 구간, 레벨업 곧 시도할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따라가실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곧 레벨업이 들어가게 되면 매매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단이 차라리 조금 다시 실패하고 밀려서 23,000원 그 레벨 상단 부분까지 다시 진입하고 하향 돌파해서 내려온다면 그땐 다시 물량을 늘려도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냥 관망하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HMM. 뭐 이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레벨단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이렇게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해운 테마 업종이 가장 핫한 테마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됐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계속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기보다는 조금 진득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건 지금 이제 보유자들만 어떤 비중을 조절할 구간이지 너무 최근에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이걸 신규로 진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이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조금 일부 익절했다가 또 다시 조금 더 담아준다가 하는 그런 스윙의 자세로 접근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여전히 고가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값만 밀리고 있거든요. 에너지 값이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팡팡 떨어뜨리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다시 상승해서 꺾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다시 물량을 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비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 이익을 잘 보시면서 현재 내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그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조금씩 계속 더 늘려나가도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유자들의 그런 영역이지 새로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SPC 삼립인데요. 자, 제가 SPC 삼립은 지난 3월 3일에 영상을 올렸네요. 기록을 보니까. 우선 일간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현재 이런 레벨단이 좀 제법 긴 기간 동안에 이런 레벨단 속에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SPC 삼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겠죠. 진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선이 있죠. 그죠? 이 보라색 선이 뭐냐면은 241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동안 이 SPC 삼립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동안 침체를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이 241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계속 241선 밑에서만 놀고 있죠. 간간히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뭐 간간히 뭐 거의 2017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간간히 시도는 했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SP3립은 그냥 하락이다. 줄곧 하락이다. 이 종목을 사서 10년 들고 있으면 뭐 완전 어떻게 되나요 이거? 10년까지는 지금 이제 6년째인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41만 원 하는 게 지금 7만 원 하니까 말도 못하게 많이 빠진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강한 어떤 힘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241선이 지금 딱 가운데 걸려 있는 구간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도 241선까지 이 가격대의 이격이 늘어나 있지 않고 그 선까지 제법 많이 붙어서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까지 와 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떨어뜨렸던 것을 이번에는 혹시 241선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상승의 기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충분히 줄 만큼의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SP3립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물량을 조금씩 모아 나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간에 대한 스토캐스틱이 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조금 강한 분출력을 보이는데요. 그게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이게 올라가주는 지난번 좋은 고점을 돌파하고 조금 더 며칠이라도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서 완전히 이 주간에 대한 스토캐스틱이 K값과 D값이 조금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와야 얘가 다시 떨어질 때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다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오긴 할 텐데요. 지금은 너무 이게 변동성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2,900원이라는 선이 강력한 저항선인데 금요일 날이 72,900원을 사실은 뚫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그 72,900원짜리를 물론 장중에는 살짝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쨌든 종가상으로 72,900원을 돌파 안착한 상태입니다. 물론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보면 더 안전해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SP3립을 추가적으로 추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72,9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이뻐서 일단 그렇게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골든 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난 자리는 제가 두 번째 골든 이틀째까지는 매수 가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매수 가담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정확하게 72,900원짜리에서 추매를 했거든요. 사실은 양봉이 아니라 음봉 상태에서 제가 그 물량을 샀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또 계속 양봉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추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추매를 하셔야 되느냐? 조정파가 나올 때. 조정파가 나오고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을 때. 그때 추매를 원하시면 추매를 하는 거지. 지금 내일 또 양봉이라고 따라가고 모레 양봉이 따라가면 잘못하면 고점에 물립니다. 그죠? 물론 레벨단 안에서의 물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에 사서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72,900원짜리를 정말 중요하게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72,600원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나와야 이번에 이 상승 파동이 의미가 있는 파동으로 좀 종결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72,600원짜리를 지켜주는 게 좋고요. 72,900원짜리를 계속 지켜준다면 아마 계속 상승의 어떤 기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지니뮤직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지니뮤직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한번 보는데요. 네.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좋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조금 하방이 그러니까 아랫단 그러니까 50 밑에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이 50 밑에 위치하고 있는 기간이 짧고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보여야만 이 주가가 강하게 탄력성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좀 50 밑에 있는 구간이 좀 제법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가 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건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워낙 그동안 힘을 많이 축적해놔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잘못하면 이게 조금 데드가 날 확률도 생긴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지금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데드가 날지 조금 잘 면밀히 관찰하면서 만약에 데드가 난다면 일단 매매는 중지하고 관망의 자세로 가는 게 맞고요. 일단 우리가 설정해둔 레벨단 안에서 여기가 지금 우리 레벨단이죠. 레벨단 안에서 그냥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일정 구간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그 일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또 기회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스토캐스틱 그 에너지가 조금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이런 식으로 초가매도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가는 좀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골프존을 설명을 드릴 텐데 골프존은 이제 구독자께서 좀 문의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뭐 제가 뭐 1대1 상담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침체 기간이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그죠? 50 밑에서 이렇게 계속 논다는 것은 주가는 뭐 말할 것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네. 일단 일간 차트를 보면은요. 네, 일간 차트를 보면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줬던 구간이 작년 10월 달, 그죠? 또 최근에는 12월 말 정도까지 계속 영상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때 보시면은 레벨단이 현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레벨단이.
레벨단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레벨단 하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죠? 레벨단 하단을 무너뜨리고 레벨 다운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레벨 다운이 시작되는 모습이 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 하단을 지키지 못한다는 기운을 느껴질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손절을 하고 또 물량을 줄이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강한 하락세를 함께 가져갔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제법 깊게 쭉 내려왔었죠. 네, 이게 간단해 보여도 거의 한 15% 정도 이상, 쉽게 말해서 여기 레벨 단으로 치면은 못해도 한 25%,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 여기 중간 레벨 단의 중간으로부터 친다면 하락폭이 대략 한 15%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기운을 느꼈었을 텐데요. 어쨌든 자, 이걸 좀 지우고요.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굽이 흐르고 있는 보라색 이동평균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241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41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이죠. 이 241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중요한 이평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21선도 중요하고 60일선도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5일도 중요하고 3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봅니다만은 그래도 큰 추세를 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이 241 이동평균선입니다. 241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41을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입니다. 그죠? 자, 241선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241선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241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반드시 241까지 회복하려는 강한 반등 에너지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241이 맥없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 그게 깊게 무너지게 되면 빠른 속도로 241로 회귀하려는 본능적인 어떤 반등의 에너지 파가 나옵니다. 그런 파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241을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241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은 골프존이 뚫고 올라가는 에너지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야, 이제 241을 뚫고 올라갔으니 이건 하염없이 뚫고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지금 상당히 강한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한 파동으로, 강한 기울기로 올라가면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데 올라간다면 다시 241 쪽으로 회귀하려는 또 다른 강한 하락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41을 기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가 최소한 2에서 3파가 정도가 나와야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습니다. 아, 내가 241 위로 이제 가는 걸로 상승 탄력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아래로 갈 거야. 자, 만약에 이번 이 올라가는 골프장의 상승이 다시 떨어지면서 241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강한 에너지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강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뚫고 내려가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241선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240인으로 회귀하려는 또 한 번의 파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241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느냐는 그 기로는 지금 당분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제법 시간이 흘러가요. 최소한 한 달여 정도의 파동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오르는 이 강한 에너지 파동이 너무 좋아 보여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벨단을 선정하고 있는 레벨단 보시면 지금 레벨업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언제 정도? 현재 가격에서는 71,400원 정도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물량을 더 비중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 부분 익절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할 자리지 지금은 전혀 매매를 할 자리는 아니다. 무조건 관망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관망해야 되느냐? 이게 꺾일 때까지 관망하는 겁니다. 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위치를 보시면 지금 막 K값이 50을 뚫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침체기를 거의 3, 4개월에 걸친 침체기를 벌써 처음으로 50을 뚫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격도 제법 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간을 한번 보세요. 일간. 일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과매수권 안에 들어가 있죠. 83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80, 70까지 지키면서 쭉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 그거는 일간은 특히 이런 파동을 만들거든요. 짧은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옆으로 오랫동안 그 상승세 에너지의 상승단이 위에 위치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값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받느냐를 확인해 가시면서 그때 오히려 골프존의 물량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지금 제법 고가의 이 물량을 잡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가라는 것도 사실은 지난번 레벨 단 상단 부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단 부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주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골프존을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종목 관리,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죠. 실적들을 정리하는 기본적 분석하는 제 노트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 2020년에 실적이 지금 파란색으로 실적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닙니다. 제일 최근에 532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516억이었어요. 532억이라는 컨센서스 대비 10% 정도, 쉽게 말해서 한 53억 정도가 더 떨어진 한 470억, 480억 정도 나왔다면 우리가 어닝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컨센서스 대비 10% 정도 떨어지는 것은 좀 심하게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물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죠? 532억의 컨센서스 대비 516원이니까 떨어졌죠. 6,358원의 EPS 대비 5,900원이니까 떨어졌죠. 2,986억의 매출액 대비 2,985억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건 거의 1억 차이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적인 것도 80%, 2019년 대비 80% 성장할 거로 예상했는데 73%만 성장했어요. 7%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성장을 안 한 겁니까? 성장을 했죠. 중요한 것은 2020년보다 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021년과 2022년이에요. 근데 솔직히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2021년이 올해 2021년의 실적이 작년 2020년의 실적 대비 불과 20%밖에 성장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20%면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양호한 실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전가액이 4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이 2019년 대비해서 약 193억이 더 늘어났어요. 193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도 193억이 늘어나야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전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2021년의 성장 그 컨센서스는 올해는 81억, 2020년 대비 81억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그 전가액이 193억에서 81억이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5%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전가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성장은 해요. 분명히 20%도 성장하고 16%도 성장하는데 그 전가의 폭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으로 마이너스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골프존은 앞으로 미래성이 없네. 그죠? 성장성이 있긴 한데 그 성장의 폭이 꺾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의 폭이 다소 둔화된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주가도 성장의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떤 논리에서 주가가 실적에 연동한다.
거기에 반영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골프존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동안의 골프존은 그동안의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못 올라줬다. 그동안 2018년, 19년, 20년 동안 주가에 상승할 만한 여러 가지 영업이익, 매출, EPS가 영향을 주고 바탕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못 했던 거예요.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올라가는데 주가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었다고요.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옆으로 기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주가를 구하는 저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구하는 공식인데, 제가 이 공식은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힘들고 워낙 좀 다양한 공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차트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드리잖아요. 자, 주간 차트에 제가 그걸 그리는데요. 2021년 실적,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판단하는 적정 주가는 11만 1,000원입니다. 제가 아니고 증권사들이 계산해 보니까 걔네들은 9만 4,000원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 2020년을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판단했던 금액은 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9만 2,000원을 타치를 못했어요. 작년에 가장 고가로 올랐던 것이 이때였죠. 8만 1,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8만 1,000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다시 조정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꽤 많이 올랐지만 8만 1,000원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얼마까지 올라가도 괜찮았느냐? 9만 2,000원까지 올라가도 적정하다라고 봤는데 9만 2,000원이 아니라 8만 1,000원까지 올라오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재로 봤을 때 2020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어떤 적정 주가까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언젠가 발견되게 되고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포들 또는 세력들이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재료나 테마와 함께 엮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수급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수급이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 할 것 없이 양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 화살표가 칠해졌죠. 지난주 정확하게 3월 12일 주간에 주간상 매수 사인이 떴습니다. 그동안의 파동이 아닌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정확한 새로운 분기점이 이때부터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봉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봉입니다. 물론 이 봉을 기점으로 파동이 조정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 봉을 무시할 수 없는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살모어도 될 만큼의 좋은 봉의 출현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까지 가져가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좀 성향이 중장기적이다? 저는 11만 1,000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최소한 올해 못 가도 9만 2,000원까지는 가야 돼요. 왜? 작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는 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정말 이 골프존이 미쳤다. 13만 7,000원까지도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2021년의 적정 주가고요. 빨간색은 적정 주가 상단 밴드고 파란색은 적정 주가 하단 밴드입니다. 자, 적정 주가 하단 밴드가 얼마냐면 66,535원이에요. 66,535원. 66,535원 밑으로 올해 2021년 밑으로 떨어진다. 이 구간은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하단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거냐? 무조건 싸냐? 그건 아닙니다.
이 하단까지도 돌파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 종목에 반드시 무슨 문제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하방성을 보이더니만 다시 저점 밴드를 돌파하고 지금 강한 기준선을 만들었다.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그어놓은 76,000원대 있죠. 76,000원 단은 작년에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작년에 적정 주가를 타치 못했잖아요. 예, 여기 작년에 92,000원 타치 못했잖아요. 약 한 30% 정도를 타치 못한 겁니다. 거의 28% 정도 계산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얼마였죠? 예, 작년 0.68, 그러니까 한 68% 수준, 그러니까 32% 정도를 타치를 못했네요. 그렇게 감안하고 놓고 본다면 올해 적정 주가는 11만 1,000원에서 32%를 빼면 7만 6천 원 단이 나오거든요. 7만 6천 원 단은 무조건 가야 되는 가격인데 뭐 7만 6천 원은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허리트만 더 올라도 7만 6천 원은 가잖아요. 저는 골프존을 되게 좋게 보는 게 못해도 9만 2천 원 단은 간다. 그리고 9만 4천 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인 9만 4천 원 아니 저는 그보다도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온다. 네, 그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2022년의 실적이 사실은 조금 둔화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2021, 2022년의 실적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16만 원까지 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파동이 출렁출렁거리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물량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이번 파동의 마무리 구간이 보이면 마무리 구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주간 스토캐스틱이 꺾여서 데드가 발생하면 저는 이 시세가 끝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승 파동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는 구간이다. 얘가 떨어지면 오히려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새로 더 물량을 모아도 되는 구간이다. 왜? 아직도 레벨단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도 레벨단을 보시면은 좋아 보인다.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추세선 하단, 그러니까 추세선 이렇게 그어진 거 보이시죠? 하락 추세선. 그걸 뚫었잖아요. 하여튼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일목균형 제거했죠. 볼린저 밴드 제거하고 있죠. 일목균형 후행 스팬 제거하고 있죠. 각종 매물대 다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왜? 지금은 레벨업 구간이다. 레벨업 구간은 뭐 하는 구간이다? 구경하는 구간이다. 절대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